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급발진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현 법정의 판단인데요. 12월이면 이런 분쟁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의무 EDR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EDR이 뭔지부터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또 CDR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CDR은 크래시를 뜻하는데, 네. 이것은 보시사가 만든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 이름인데요. 네. 그래서 법무부인 발의인이 지난 27일 두 번째 EDR 분석 장치에 대한 국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 국내 전문가 등이 발표한 내용은요, 4가지 세션으로 구성이 됐는데, 캐나다 현지 교통사고 조사 경찰인 미스터 브래드 미오가 놀라운 사실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하나는 국내 자동차에 장착되고 있는 EDR의 분석과 제품의 문제점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급발진에 대한 기록은 공개만으로는 급발진 사고인지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런 핵심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네.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EDR 데이터를 보면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이나 충돌 전 상황을 알 수 있는 줄 알았는데 100% 밝혀지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분석 기법은 충돌 시점 데이터를 비롯한 급변됐던 기록들을 찾아내서 유발 원인 포인트와 맞춰보는, 즉 사고 또는 사고에 근접한 상황들을 재구성해 보는 데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요 기록 데이터는 각 제조사와 모델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데이터의 양과 형태도 다르다고, 또 심지어는 이벤트 횟수까지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시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EDR의 필수 탑재 항목 이후 토요타 사건을 이슈화시킨 미국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지난 2014년 9월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가 EDR 기록 분석에 역점을 둔 급가속 의심사고 조사로 토요타를 굴복시킨 역할을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네, 토요타와 GM이 안전 문제를 찾아내서 인지도를 높였지만 사고 사례가 워낙 다양하니까 사각지대가 생겼다라는 말씀인데, 세미나에서 이런 의견을 낸 브래드 미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미스터 브래드 미어는 29년 경력의 현지 경찰이자 또 교통사고 분석 전문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관내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를 20년 동안 조사를 했고요. 또 이렇게 쌓아온 다양한 분석 경험이 최고의 분석가라는 명성을 얻게 한 분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도 충돌사고 분석팀 자문위원이자 EDR 분석 전문 인력을 배양하는 경찰이기도 합니다. CDR 분석 이력을 보게 되면 물론 EDR과 같습니다만은 1997년 초기 장치인 EDR의 성능을 기반으로 한 사고 조사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300회 이상의 CDR과 EDR 충돌 테스트를 실험 조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2003년부터 CDR 분석 전문 강사를 겸하는 사업자 대표가 됐다고 합니다. 네. EDR 그동안 어떻게 활용돼 왔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에어백 컨트롤 모듈 내에 장착된 기능의 일종인데요. 충돌이나 급조될 당시 5초 전 기록, 즉 지정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장치로서 종종 플라이트 데이터 레코더를 타는 비행 기록 장치인 FDR 또는 블랙박스와도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가 월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이런 영상 기록들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법적 효력도 상대적으로 상반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영상 기록 장치나 EDR 같은 사고 분석 장치만큼은 조작할 수 없는 기술 적용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겠죠. 그런데 이 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고 영상이 찍히지 않거나 또 난반사 때문에 영상을 분간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 재편집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EDR은 어떤가요? 네, 브래드에 의하면 한국자동차 EDR에는 이런 염려도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의무공개 시행 전에 드러난 국내차 EDR의 취약성과 맞는 분석 장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 뜻인데요. 가장 큰 문제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을 하듯이요. EDR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수치 조작이나 편집은 물론이고요. 전극의 극성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사고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작동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작동이 안 된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중요한 데이터들이 100%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좀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 때문에 EDR 공개 분석에 대해서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각 제작사마다 EDR 분석 장비가 다르고 게다가 관계사와 또 그 담당자들이 아니면요. 분석 장비 자체 구입은 물론이고 자료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데 있다고 봅니다. 네. 한마디로 장비 오차 확인 불가는 물론이고요. 누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완벽한 분석 결과인지를 재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그 회사가 제시하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행인데요. 의무 시행인데. 네. 뿐만 아니라 그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도 온과 5%만 단순하게 표기되기 있는데 반해서 기준점까지도 명확치 않다는 최영석 전문가 발표가 이를 뒷받침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표기가 밟은 상태고 아닌지를 알 수 없는 만큼요. 각 부분별로 표시되고 있는 온오프의 규정이 명확하고 또 이렇게 확실하게 돼야 된다.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고요. 네. 더욱이 미스터 브래드미어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후에는 기존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만큼 의무 공개는 또 다른 불신에 쌓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아마 예고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급발진 원인을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밝혀야 해서 한편으로 EDR 공개가 되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됐는데 EDR도 완벽하지는 않다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참 아쉽습니다. 원인 중에는 추적, 그러니까 빈 트래킹과 번호, 그러니까 버전 넘버링 같은 세부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빈의 입력만 가능하고 정작 파일에는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나 연식, 엔진 조회만이 가능할 정도일 뿐이고 정작 주요 단서가 될 리포트 문서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맹점이 국내가 아닌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차 사고를 분석한 전문 경찰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것도 이색적이고 이례적입니다. 네. 때문에 의무 공개 시행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재확인을 해서 보완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아울러 변조가 불가능한 영상 기록 장치라도 가속과 제동 페달 위치를 상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 지적된 EDR의 빈틈이 이번 기회를 좀 많이 메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네.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